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특별한 제품, 바로 밸런스 37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밸런스 37은 스틱형으로 30세포 세트로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사회의 치명적인 질병, 암, 당뇨, 심장병, 정신병 등이 영양소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밸런스 37은 바로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미네랄,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효소 등 90가지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약 800가지의 질병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밸런스 37은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으며 FDA, HACCP, GMP 인증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더욱 안심하고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밸런스 37의 메인 성분인 나이아신과 비타민C를 살펴볼까요? 나이아신. 이 성분은 세포의 에너지를 생성하고 혈관을 확장하며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유전자 유지와 세포 간 통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나이아신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혈관 확장 및 혈액순환 개선, 손발 저림 증상과 수족 냉증 증상을 완화합니다. 또 혈압을 조절하여 혈관을 보호하며 동맥 경화와 심장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며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고 중성 지방 수치를 감소시키며 지방 대사를 촉진합니다. 에너지 생성 및 운동 퍼포먼스를 향상.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촉진하여 운동 중 근육 에너지 공급의 증가로 피로를 감소시키며 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뇌 기능 개선 및 신경 건강 보호. 기억력과 인지 기능 향상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며 세로토닌 합성 촉진으로 뇌신경 염증을 억제하고 보호하여 우울증을 완화합니다. 피부 건강 및 항산화 작용. 세포 재생과 피부 장벽 강화를 돕고 손상된 피부 회복을 촉진하여 여드름과 염증을 완화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합니다. 비타민 C.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유명한 수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C의 효능. 강력한 항산화 작용 및 노화 방지.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방지합니다. 또 면역력을 강화하며 스트레스와 흡연, 자외선 노출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면역력 강화 및 감염 예방. 백혈구 기능을 활성화하여 감기, 독감 등의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 항균 작용을 하여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줍니다. 피부 건강 개선 및 미백 효과.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며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여 기미, 잡티 예방 및 미백 효과에 탁월합니다. 철분 흡수 촉진 및 빈혈 예방.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높여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며 철분이 부족한 사람이나 채식주의자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어 동맥 경화 및 심장 질환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염증 완화 및 관절 건강 보호. 항염 작용으로 관절염 및 만성 염증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며 연골과 관절 조직을 보호하여 관절 통증 및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뇌 건강 개선 및 치매 예방. 신경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여 알츠하이머 예방 및 뇌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밸런스 37을 섭취 후 우리 몸의 변화를 촬영한 모습입니다. 혈액순환이 빠르게 개선되어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디 에너지 스캔에서도 나쁜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포로 이렇게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밸런스 37의 효과는 4단계로 나타납니다. 1단계, 조절 기간. 세포가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신진대사가 촉진되며 정신력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과도한 흥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혈색과 피부가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2단계, 해독 기간. 몸속에 쌓여있던 독소와 염증 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등의 호전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준설 기간. 막힌 혈관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혈액이 침체된 부위에 가려움증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상처 부위에서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4단계, 재생기간. 세포가 재생되고 조직이 복구되는 단계인데요.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힘을 얻으며 특히 세포가 더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산소를 사용하게 되는 시점에서 더욱 뚜렷한 건강 개선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적혈구의 대체 주기인 120일 동안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로 재생합니다. 밸런스 37의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복에 분말 상태로 먹거나 물에 타서 꾸준히 드시면 필수 영양소 보충과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전 30분과 식후 1시간은 물을 삼가하여 위에 위액이 소화되는 동안 온전히 장으로 내려가게 하면 상한 장에서 나타나는 증상인 대변과 방귀에서 악취가 나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신다면 물 500ml에 한 포 타서 천천히 마시는 걸 추천드리며 뜨거운 물은 제품 성분 중 효소와 비타민이 파괴되므로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하세요. 여성, 노약자, 위에 염증이 있는 분 등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밸런스 37을 1일 0.5g이나 한 포를 6일에 나눠 복용해 주세요. 주의사항으로는 임산부는 섭취를 금하며 질병이 있는 경우 호전 반응이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양을 줄였다가 2, 3일 후 점차 양을 늘리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호전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밸런스 37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증거입니다. 아픈 곳이 더욱 아프다는 것은 세포에 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확신을 가지고 내 몸의 변화를 잘 기록하시면서 드시면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습니다. 호전 반응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을 위해 호전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각각 체질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관이 약해지고 병이 들기도 하는데 약한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각각 세포의 역할 분담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반응이 부작용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충혈, 눈곱, 눈물이 발생하는 경우. 눈은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죽어있던 수많은 모세혈관이 새로 형성되고 혈관 안에 정체된 지방과 독소들이 부풀며 탈락되고 그 과정에서 혈관을 막고 있던 이물질이 밖으로 밀려 나오며 충혈과 눈곱, 눈물, 안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사, 변비, 혈변이 발생하는 경우. 설사. 세포가 살아나며 노폐물 등 깨끗하지 않은 피가 몸을 흐르게 되어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여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변비.宿변이나 독소들이 유산균을 부패 및 발효시키면서 부풀어 생기는 현상입니다. 장내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장에 붙어 있던 숙변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래된 숙변이나 독소들이 부패 및 발효되며 숙변이 부풀어 장 속에 가스를 유발하면서 방귀나 빈뇨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방귀가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혈변. 장 누수 증후군으로 인한 장내 혈액이 변을 통해 나오는 현상입니다. 장내에 용종이 떨어져 나올 때도 혈변이 나오며 속 치질이 있는 경우도 혈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뇨, 혈압, 간,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혈관이나 세포에 붙어 있던 이물질이 떨어지며 수치가 상승하는 것이며 먼지를 터는 청소와 비슷한 과정입니다. 갈증 등 목이 건조한 현상.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몸속에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장기의 기능이 살아나며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해 자연 치유되는 과정에서 사람의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며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현상. 뇌에 영양이 공급되어 균형을 맞추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영양이 장기로 들어가고 그 영양의 30% 이상이 뇌로 들어가게 되는데 뇌가 충분히 공급되는 영양을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기침 가래가 나오는 경우. 그동안 손상된 기관지의 섬모세포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쌓인 불순물들이 체외로 배출되는 현상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우. 심박수가 떨어지고 심장에 혈전 등 이물질이 끼면 기능이 약해지고 질병이 생깁니다. 섭취 후 혈액과 혈관이 정화되면서 막혀있던 혈관이 뚫려 부족하던 혈액을 보충하여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 섭취 후 구토 증상은 매우 드문 호전 반응으로 위에 들어있던 찌꺼기가 빠져나오기 위한 반응입니다. 좋은 음식을 섭취할 경우 간에 효소를 최대한 분비해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영양이 위에 남아있는 찌꺼기와 섞여 보충이 어려워지면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것이 구토 증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변의 거품, 소변의 색이 이상한 경우. 섭취 후 소변에 거품이 나오거나 냄새가 심하고 색깔이 이상하다면 혈액이 정화되고 노폐물이 분해되면서 일어나는 호전 반응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몸이 산성인 사람들의 소변에서는 더 많은 거품이 일고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체온 상승.
땀이 발생하는 경우, 영양이 흡수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몸에 열이 나게 되어 나타나는 호전 반응입니다. 몸살이 발생하는 경우, 저체온인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호전 반응으로 저체온인 경우 영양의 흡수가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효소 반응이 더딥니다. 때문에 연소율이 낮아 독소와 찌꺼기가 늘어나게 되어 몸속의 노폐물을 청소하기 위해 몸살로 몸의 체온을 올리려는 항상성 작용으로 체온이 상승해 백혈구들이 청소나 식균 활동을 하는 과정입니다. 신경통, 요통, 관절통이 발생하는 경우, 막혀있던 신경과 근육이 살아나며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재생되는 과정으로 척추 연골에 산소와 수분이 공급되며 부풀어 올라 신경을 압박하기도 하며 혈액순환이 안 되다가 갑자기 신경과 근육의 감각들이 살아나며 통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저리거나 붓고 간지러운 현상, 막혀있던 혈관이 청소되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저림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려 할 때 간은 독을 배출하는데 이때 피부가 피지선이나 땀샘을 통해 밖으로 독소를 내뿜기 때문에 노폐물이 피부로 배출되며 간지러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 사혈이 빠져나가게 되는 순서에서 사람의 피는 일시적으로 더욱 오염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피의 오염으로 뇌의 신경계가 자극을 받아 두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장육부의 재생으로 뇌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면서 정상화되면 두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온몸이 가려운 증상, 피부란 제2의 호흡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몸을 보호하는 1차적인 방어 기관입니다. 몸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호전 반응이 피부로 나타난다는 것은 몸 안에 독소가 배출된다는 표시입니다. 특히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아주 예민하고 심하게 피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량으로 시작하고 같은 양이라도 하루에 2~3번으로 나누어 섭취하도록 합니다. 위통 증상.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촉진되면 1차적으로 염증이나 궤양이 있는 불분을 자극하므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도 위가 쓰릴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신도 모르게 위궤양이나 위염이 아주 미세하게 생긴 경우입니다. 이 증상들은 1~2주 정도 지나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나누어 섭취하면서 서서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평소 몸이 아주 심하게 허약하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아래 호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이나 현기증, 심한 한기를 호소하는 경우,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평소 식생활에 문제점이 많은 분들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절식을 하였거나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굶기를 반복하는 분들, 평소 물을 잘 마시지 않는 분들이 이러한 현기증을 호소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식생활 또한 개선하도록 하면 어지러움이나 심한 현기증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을 넘어 자꾸 졸고 낮에 수시로 깊은 잠에 빠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과거 오랜 기간 동안 허약한 몸으로 살아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평소 운동이 부족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생활 속에 운동을 꼭 하도록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증상 또한 너무 허약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 10분 정도 누워서 안정을 취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심장병 등이 있는 분들은 가슴이 조여와서 놀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섭취량을 소량으로 하여 몸 상, 처음 일주일 정도는 섭취량을 소량으로 하여 몸 상태를 잘 관찰하도록 합니다. 점진적으로 복용을 늘리면 약 한 달 후 몸 상태가 개선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밸런스 37과 산화질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화질소란 동맥 내 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혈관은 내막, 중막, 외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혈관 내벽은 혈관 내피세포라는 얇은 세포층으로 덮여 있는데 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혈압이 조절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외 인슐린 분비, 기도 확장, 신경 발달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평활근이 이완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평활근이 수축하면 혈관이 좁아지는데 그중 산화질소는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란 대기에도 있는 기체이지만 숨으로 들이마시면 흡수되지 않고 폐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체내에 필요한 산화질소는 결국 세포 내에서 생성되어야 하며 세포 내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으로부터 산화질소 합성 효소에 의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하나로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이지만 생체 내에서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내 몸의 산화질소 수치가 급감함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밸런스 37의 아르기닌을 통한 산화질소 생성과 영양의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 적절한 운동으로 산화질소 생성을 돕고 녹황색 채소와 신선한 과일, 아르기닌, 시트롤린이 풍부한 단백질 식품을 함께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 적절한 운동이 필수인 이유는 적절한 운동을 할 경우 심장 박동이 증가하면서 동맥에서 산화질소를 10배 더 생성합니다. 또 과체중인 경우 산화질소가 덜 생성되기 때문에 건강한 체중 관리가 필수입니다. 밸런스 37은 까다로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양심적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00가지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밸런스 37. 하루 한 포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세요.